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자, 엑셀 강좌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피벗 테이블 기능은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일종의 요약해서 표를 만들거나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인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합이라는 기능 있죠. 부분합 기능과 가장 흡사한 기능입니다. 다만 이 부분합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표를 만드는 기능은 미흡하죠. 표를 만들 수는 없고 단지 일종의 요약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이 요약이라는 기능에는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편차라든지 개수라든지 표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 부분합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표를 작성시키고요,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합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어떤 그 형식, 표의 형태라고 할까요? 표의 모양 또는 형식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사용자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분합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차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차트도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했는데요. 자, 각각의 이름이 있고 대학과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각 학생별 또는 각 대학별로 어떤 이 학생들의 나이를 갖다가 나이와 대학의 이름들, 대학의 종류를 어떤 표로서 또는 통계로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행과 열로 나눠집니다. 행 부분에 대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열 부분에 이름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에는 이름과 대학과 나이가 있습니다. 즉, 이름과 대학과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를 갖다가 이건 벌써 아래쪽에 있는 특정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면은 보고서 필드라는 부분에 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제일 상단에 위치한 이 부분을 보고서 필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서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행과 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과 열. 지금 보다시피 열은 어떤 값이 없고요. 이 행 부분에 이름이라는 행 부분이 기입이 됐고요. 각각 이름에 대해서 값은 나이에 대해서 합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 어, 자, 보시면 거래 내역서인데요. 거래 1, 분류,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단가와 판매 수량 곱하면은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각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전품이냐, 장식품이냐, 가구냐, 또는 주방이냐, 각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에 맞는 그다음에 분류에 맞는 상품명과 그다음에 판매 금액 또는 단가, 판매 수량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분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추가 필드 목록이 있습니다. 필드 목록은 어, 상, 이 부분을 거래일, 분류, 상품코드, 상품명, 단가,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이것들을 필드 목록이라고 하고요. 각각 필드 목록을 아래쪽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분류 부분입니다. 분류 부분에 어, 보고서 부분이죠. 보고서 부분에 그레이드 들어가고요. 보고서 부분에 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전체적인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제목이라 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그 목록을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 그걸 표시하고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가구품이냐, 가전품이냐, 장식이냐, 주방품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어, 타이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서 필터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열 레이블에 상품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명 열 레이블에 상품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 부분에 거래 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 부분에 판매에 대한 합계 총 합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일종의 표로서 만들어서 표를 만든 다음에 통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삭제를 해버리고요.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일단 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먼저 해볼까요? 자, 현재 이 부분입니다. 간단한 데이터인데요. 일단 마우스를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삽입 부분에 피벗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 되는데 표 또는 범위 선택,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것은 이 외부에 어떤 입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라.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시트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이 피벗 탭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게 되면은 현재의 어떤 사용자가 위치를 지정함으로써 그 부분에다가 이 현재 피벗 탭을 삽입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 새 워크시트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보시면은 시트가 새롭게 하나 추가가 됐고요. 오른쪽에 필드 테이블, 필드 목록,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는 달성을 놓습니다. 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면은 어, 어, 대학별로 타이틀 보고서 이름은 대학을 어떤 부여를 시키고요. 상단에 어떤 대학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고 대학별로 어, 열 레이블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필드가 적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요. 형 레이블에 각각의 이름별로 나이를 계산해 낼 겁니다. 자, 대학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필드에다 넣어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보고서 필드가 생성됩니다. 그다음에 이름은 역시 형 레이블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형 레이블 부분에 형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타나는 거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어, 시그마 값 부분에 이렇게 나이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던 것 같은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는데요. 이 탭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가 바로 피벗 탭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경상대학, 그다음에 디자인대학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간단한 피벗 탭을 만든 다음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오셔가지고 거래 내역서 부분에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삽입 메뉴 피벗 탭을 가시고요. 표 또는 범위 선택에 전체 범위가 선택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바로 데이터 아래쪽에 피벗 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필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 필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의 어떤 타이틀이기 때문에 타이틀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분류 부분이 가장 정확한 타이틀이 될 수가 있겠죠. 분류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분류가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열에 해당되는 부분과 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역시 들어가셔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열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명,
상품명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상품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래 1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1을 행 레벨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값이죠. 값. 어떤 뭐랄까요 단가나 이 단가나 판매 금액에 요에 해당되겠죠. 단가를 집어넣으시고 판매 금액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단가나 판매 금액은 지금 뭡니까? 기본 단가가 이 각각 제품에 대한 기본 개수 한 개에 대한 어떤 단가가 되겠죠. 이 단가를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부분합해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 총 평균, 그 다음에 총 개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설정을 부분합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하삽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을 누릅니다. 값필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값필드 설정, 값필드 설정 클릭하시고요. 사용할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할 함수. 사용할 함수에 단가에 대한 어떤 그 총 합계를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평균을 일단 한번 선택해 볼까요? 평균을 선택하시고 이름은 평균 단가라고 그냥 옆에서 붙여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고요. 표시 형식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니까 이거는 뭡니까? 숫자나 통화가 되겠죠.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표시 형식 대화상으로 놉니다. 이 중에서 일반은 숫자나 통화를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전 숫자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것은 뭡니까?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거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은 평균 각각의 평균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천 자리마다 콤마 표시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 다음에 합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합계를 선택한 다음에 합계 판매 금액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값 표시 형식에 표시 형식 선택하시고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보시면은 빈 공간이죠. 빈 공간에 어떤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보기가 좀 산란스럽죠. 어지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데이터를 치울 겁니다. 보통 이래 우리가 어떤 이런 어떤 표를 만들었을 때 어떤 값이 없을 경우 어떻게 표시합니까? 값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이픈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아스테리카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걸 나타내 줍니다. 옵션 부분에 가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옵션 클릭합니다. 자, 빔셀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빔셀 표시에 하이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하이픈을 넣으니까 0으로 바뀌네요. 그럼 별표로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빈셀은 각각 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면은 좀 더 보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재 피벗 테이블 부분에 어떤 색상이라든지 뭐 행에 대한 색상, 열에 대한 색상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부분을 가시면은 피벗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걸로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분류 부분에, 나는 가구품에 대한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럼 가구에 대한, 일자, 그리고 평균 단가, 합계, 그 다음에 책상에 대한 단가, 협탁에 대한 단가, 이 각각 구분해서 나타내 줍니다. 전체를 보고 싶다.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바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피벗 테이블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표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표를 만들고, 그죠? 방금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고 통계를 생성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 중에서 주로 표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통계를 만드는데 훨씬 더 유용한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통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학의 역할과 같습니다. 다만 부분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어떤 사용자가 열과 행, 그리고 보고서라는 부분을 별도로 어떤 모양 자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예? 그게 하나의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차트라는 어떤 기능도 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피벗 차트라고 나오죠. 피벗 차트. 분류는 똑같이 축 필드에 그릴, 범례 필드에 상품명 각각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차원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행으로 사용될 부분, 열로 사용될 부분, 그리고 값에서 합계를 낼 것인지, 평균을 낼 것인지, 또는 개수를 사용할 것인지, 표준 편차, 분산이나 편차를 사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먼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워크시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범위를 다시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새로운 피벗 테이블 차트가 피벗 테이블이 열렸고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분류를 기준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상품 코드를 보고서 차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부분은 당연히 상품명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 부분은 당연히 거래 일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 부분은 상품 코드로 해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요. 그럼 판매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단가에 대해서도 하나 볼까요? 단가는 제일 위로 놔두고요. 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가는 어, 평균을 낼까요? 단가에 대해서는 최대 평균을 내주죠. 평균 단가. 값 표시 형식의 어,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위 구분교. 그 다음에 합계 부분. 판매 합계 부분은 자,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은 합계해야겠죠? 자꾸 제가 제거를 누릅니까, 자꾸? 자,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계를 해야 되죠? 숫자, 전달된 그거고요.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 금액에서도 합계를 할 수도 있고, 평균을 낼 수도 있죠. 자, 합계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통화 형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어, 평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상품 코드, 그 다음에 분류 이렇게 각각 나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디자인 부분에 목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빈 셀을 표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약물 표시에 열에 대한 총합계 표시, 열에 대한 행에 대한 총합계 표시, 열에 대한 총합계 표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총합계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행에 대한 총합계, 자 이렇게 나오죠. 열에 대한 총합계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표시 부분에 가시면은 클래식 필더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표시,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차트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차트를 생성하시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보기가 쉽죠? 보기 편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